자,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생명나눔 기증자 기념행사 별을 그리다 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중한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우리 곁을 떠나신 고귀한 기증자분들의 희생을 위로하고 또 지난 이태원 압사 참사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편안한 안식을 위해 잠시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가족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려야 마땅하지만 시간 관계상 그렇게 진행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영남 지역에 거주하시는 기증자 유가족 총 28가족 68명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로 환영하는 의미로 서로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함께 해주시는 내외빈 여러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한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님 문인성 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기증지원과 노옥균 과장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부산시청 보건위생과 조규율 과장님께서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부산시 교육청 김순미 장학사님께서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김해시 의회 이철훈 의원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김해시 보건관리과 신길재 과장님께서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 밖에도 많은 분들, 많은 내외빈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시간 관리상 일일이 호명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2022년 생명나눔 기증자 기념행사 별을 그리다 행사를 시작할 텐데요.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한국장기조직 기증원 문인성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조직장기기증원에서는요, 정말 아름다운 마음과 남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장기기증을 하시고 돌아가신 분들을 저희는 밤하늘의 별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별을 그리다예요. 오늘 밤에도 말이죠, 반짝반짝 빛나는 별은 아마도 우리 주위에 혹시라도 아픈 사람이 있을까,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 천천히 찾아보는 것 같지요. 작년에 말이에요, 442분이 뇌사가 되셔서 장기 기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장기 한 3개, 4개 정도를 기증하셨거든요. 곱하기 3을 하면 약 1,500분이 새 산을 얻으시는 거죠. 심장이 뜁니다. 건강한 숨소리 있습니다. 간하고요, 또 콩팥이 기능을 잘해서 아주 건강한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1,500분이 새로운 삶으로 겉에서 같이 생활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가족분이 떠나지 않고 이 세상에 같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넓은 바닷물, 여기 앞에 있는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게요, 3% 소금 때문이래요. 아주 적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장기를 기증해 주신 외사자 가족분들이 바로 우리 사회에 소금 같은 일을 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리불원, 그러니까 복숭아 나무하고 자두나무가 말을 안 해도 하자성, 이게 해자래요. 해자가 그 지름길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숭아하고 자두가 너무 맛있으니까 꽃만 보면 사람들이 특별히 없어도 그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이에요. 우리 사회에 이렇게 아름답고 남을 이해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외사자 장기 가족 하신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죠. 이렇게 따라와라 안 해도 다 따라갈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먼저 장기 기증하시고 별이 되신 가족분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숨은 영웅, 마땅히 영웅 대접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존경받아야 된답니다. 안 되면 안 돼요. 어떤 시인이 이렇게 장기 기증하신 분들을 빗대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뭇잎이 벌레 먹어서 예쁘다. 야, 생각해봐라. 벌레 먹은 나뭇잎이 뭐가 예쁘냐? 난 예쁘지 않은 거 안다. 그런데 벌레 먹은 나뭇잎을 통해서 보는 하늘, 별은 너무 예쁘다. 왜냐하면 남을 위해서 내 몸을 내준 그런 마음이 얼마나 예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생진 시인이라고, 아마 그 가족이 아마 이거 장기 기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장기 기증하신 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주 유명한 시잖아요. 연탄시. 예? 연탄재 함부로 발로 뻥뻥 차지 마라. 너는 평생에 누굴 위해서 따뜻해 본 적이 있냐? 아주 유명한 시잖아요. 저는 오늘 종소리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 종은요, 이 종 위에 보면 이거 있잖아요. 얘가 포레래요. 용왕님의 넷째 아들인가 한데 얘는 고래만 보면 잡아먹힐까봐 무서워서 막 우는데요. 그러니까 종을 크게 울리고 아주 좋게 하려면 이 종 위에다가 포레를 만든대요. 자, 이 소리는요, 지금도 장기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옆에 주위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을 듣고 싶어하고 마음에서 간절히 바라는 희망의 종소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고래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종을 쳐주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 희망을 주는
숨어있는 영웅의 가족들이십니다. 먼저 헤어진 가족분, 별이 되신 그분을 다시 만날 때까지 아름다운 추억으로 이 세상에서 잘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2018년에 페이식을 받고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시는 손기동 교수님의 편지 낭독과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 5년 전 이때쯤에는 제 폐기능이 거의 상실되어서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이듬해 초에 폐식 수술을 받아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 줌의 기회가 되어야 했던 제가 유가지 여러분 앞에서 스님 가슴이 정말 뭉클하고 많이 떨립니다. 생명을 빚진 자로서 생명을 나눠주신 고귀한 마음에 몸과 마음을 숙여 감사드립니다. 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노래를 하나 부르려고 합니다. 김소월의 시 초원에 임금수 스님 곡을 붙인 곡입니다. 초원은 원래 혼을 부르는 뜻이 있는데 그런 부속적인 의미는 아니고 거기에 얽힌 소월의 애틋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월이 한 13살 됐을 경에 오산학교에 같이 다니던 오순이라는 연상의 누나와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둘이 사랑은 정말 깊고 영원할 것 같았는데 소월이를 키운 그 할아버지가 마을의 다른 사람과 결혼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오순이도 몇 년 후 19살 때 결혼을 하는데 22살 때 어체증이 심한 남편에게 맞아서 죽고 맙니다. 오순이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돌아온 소월은 그 참담한 마음을 초원이라는 시에 담습니다. 산산이 부수신 이름이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여러분도 속으로 많이 사랑하는 사람을 이름을 부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슬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이 좀 더 가벼워지고 정화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폐식을 받았는데 다른 분들은 보통 분은 정상의 80~90%의 폐기를 갖고 있는데 저는 너무 늦게 수술한 데다가 부작용이 많아서 한 60% 됐는데 올 봄에 또 코로나로 심한 폐렴이 걸려갖고 지금 한 50% 그 정도 호흡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악가로서 멋진 노래를 기대하시겠지만 그 기대를 부어 못할 것 같고 제가 폐를 선물 받은 그 감사한 마음을 그냥 표현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사랑하는 그 사람이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에 흩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었어도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눈물에 겹도록 서름에 겹도록 불어넣어라 사랑하는 그 사람이여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심중에 남아있는 예전한 한마디를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그 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네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여러분이 겪으신 참 오늘 행사의 제목이 별을 그리다 해서 제가 이제 편지 형식으로 별에 붙이는 편지라 이렇게 제목을 썼습니다. 여러분 고통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지만은 저의 이제 투병과 이식 그 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년 전 폐섬유학점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는데 짧으면 3년, 길면 5년 정도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진행이 좀 늦어서 6년까지는 그렇게 버텼는데 7년 되면서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에 그 딸을 결혼시키고 나서 기침과 그 염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이제 2층 계단도 이제 못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았구나 이런 그런 이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제 폐가 이제 너무 굳어서
계속 터지고 있는데 조금씩 이제 너무 이제 지금은 상태가 나빠서 한꺼번에 크게 터져버릴지 모른다고 병원에 입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 독창회가 있고 대학 정기연주회 합창 지휘를 제가 해야 됐고, 그다음에 예술의 전당에서 야외 무대에 연주돼 있었습니다. 물론 취소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이것이 나의 마지막 무대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입원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노래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무대에 걸어나온 것조차 힘이 들었지만은 그 어떤 마음의 아쉬움이라든지 그 때문에 폐를 거의 뭐 지읒자라시피 하면서 이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끝나고 얼마 안 돼서 그날 밤 유난히 기침이 좀 심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을 꼼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폐가 터져버렸는지. 그래서 그 병원에 실려간 후에 기약 없는 어떤 긴 병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제 스스로 숨을 쉴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중환자용 고압 산소기를 사용했는데 처음에 들어가는 게 너무 시원했습니다. 그제 막 숨도 쉬기 힘들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폐수문이와 폐가 거의 망가지니까 그 고압 산소를 끝까지 올려도 막 힘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움직이거나 하면은 숨이 차서 의사 선생님과 간호 선생님이 막 달려와서 응급 조치를 취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지금처럼 이제 연말이었는데 아까 커피숍에 갔더니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왔는데 그 집사람이 저를 위해서 조그만 종이컵이 있죠. 종이컵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종이컵을 만들어서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런데 제 눈에는 이제까지 본 가장 아름다운 소중한 트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트리에 담은 집사람의 그 소망과 기도 덕분인지 한 달쯤 지난 일요일에 폐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폐이식 수술을 받기 직전에 그전에 저는 참 잠을 잘 자는 편인데 한 며칠간 잠을 못 잤더니 이제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망상이 빠져갖고 그 창밖에 이제 하얀 구름을 보면은 구름이 저한테 날아오는데 하얀 곰이 돼서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으면은 그 성당에 그 스테인글라스에 굉장히 화려한 색채가 있잖아요. 스테인글라스 같은 온갖 색채의 어떤 모자이크가 여기 막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그 외에도 어떤 신기하고 이 세상에 없는 그런 많은 것들을 이제 보았는데 그게 이제 기력이 너무 쇠하거나 큰 수술을 하면 이제 찾아온다는 선망증세였습니다. 그 선망이나 그 망상이 자꾸 빠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폐이식을 받으면은 그 기증자를 기증 가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천사가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폐이식 환자들은 기증자를 천사라고 부릅니다. 정말 그 천사를 통해서 제가 놀라운 삶의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수술 후에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의식 오락가락하기도 했지만은 새벽에 굉장히 조용한 시간에 어느 병실에선가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면은 어느 분이 떠나가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게 나오면 바로 나에게도 그러한 일이 닥칠 것 같아서 저도 두렵고 떨리게 했습니다. 정말 삶과 죽음은 정말 종이 한 장 같은데 그 교차로에 있어서 다시 제가 죽음이 아니라 삶을 살았을 적에 정말 너무 감사했고 제 삶을 이제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조금 전에 노래 부른 것처럼 참 정상 성악가가 한 소절이 한숨이 부르는 것을 저는 한 번 내지 두 번 끊어가면서 부르고 있는데 그래도 부르고 나면 조금 어지럽고 조금 이제 배도 좀 아픈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 막 싫어하지 않는다면 제가 다시 이렇게 노래한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술을 끝난 다음에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은데 유가족이라고 연락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코디네이터한테 좀 그런 단체나 모임이 있으면은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코디네이터가 생명의 소리 합창단을
가르쳐주면서 연습실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습실에 찾아갔을 때 그 할머니부터 그 손녀까지 같이 어울려서 그 춤추는 노래하는 모습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슬프고 아플 텐데 그런 걸 다 잊고 승화시키시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에 진짜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이제 거기 계신 몇 분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제가 또 철없이 그 가족 누가 돌아가시냐고 물으면은 그 얘기만 나오면은 말하시기 전에 눈물이 먼저 흘러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대부분의 이런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그런 것들이 약해진다 그러는데 참 세월이 지나도 이분들의 슬픔은 그대로구나.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런 누군가를 잃었다는 그 절망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말 듣고 정말 제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전공을 성악과 합창지휘를 했습니다. 교직에서 30년간 재직하다가 2년 전에 은퇴하고 지금은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전공이 그런 거다 보니까 우리 폐식 환자들이 전국적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봄에 한 번 산행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로 3년간 못하게 됐는데 또 그때 서울 지역의 폐식 환자들이 모여서 저희가 합창단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합창단 이름을 뭐로 할까 했더니 생명의 소리가 있잖아요. 우리 숨을 못 쉬다가 숨을 쉬니까 숨소리 합창단이라고. 그래서 이제 물론 몇 분은 안 모였지만 모여서 노래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고 막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숨도 못 쉬던 분이 같이 이렇게 노래할 수 있다는 그 행복함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많은 환우들을 만나면 항상 친척처럼 가까이 가서 대화를 하고 하는데 건강하고 어떤 밝은 그 환우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분명히 거기는 헌신적인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폐이식은 다른 수술보다 성공률이나 생존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부작용도 심하고 거부 반응도 많기 때문에 혼자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때 힘들어할 때 가족이 잡아주고 용기를 주고 다시 희망을 심어줄 때 같이 다시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의 깊은 상처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림을 가지고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가족들의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그것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하니까 웃기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도스토옙키의 소설이 보면은 카라마초프 형제라는 보면 짧은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어떤 할머니가 있는데 평생에 선한 일을 하나도 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옥에 갔겠죠. 그러니까 이 할머니의 소설사가 모든 다 뒤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때까지 몇십 년간 뒤지니까 하나가 딱 나왔습니다. 뭐냐면 누구한테 양파 뿌리 하나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양파 뿌리 하나 때문에 그럼 좋다. 내가 소천사 내가 양파 뿌리 줄 테니까 그 할머니를 잡고 올라오도록 하라 그런 거야. 할머니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제 양파 뿌리 잡고 이제 지옥에서 하늘 올라가는데 밑에 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리를 붙잡았죠.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평생 사람을 보면 대충 진작에 안 가겠습니까? 평생 선한 일이 없는데 발로 그대로 차버렸죠. 그러자 양파가 또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웃으며 얘기를 하지만 참 세상 사람들이 진짜 자기 것을 주는 걸 아까워하고 조그만 것도 머리를 계속 계산하고 주지만은 정말 여러분은 저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고귀한 마음에 정말 감사하는 말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고개를 숙이면서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장기기정원 홈페이지에 있는 하늘나라 편지에 자주 들리는데요. 거기는 보고 싶다는 말 수시 나와지고 또 가슴 아픈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슬픔, 가장 많이 나온 말이
그리움, 사무침, 공허함, 지독한 꿈, 원망, 화, 후회 이런 단어들이었습니다. 기종자 충고사 중에서 그 감동적인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군가의 사랑이 없고 그리움인 너 아니면 이미요. 이렇게 사랑의 꽃씨를 뿌리고 떠나십니다. 지금 제 앞에 아기의 사망 진단서가 놓여 있습니다. 저희 아이와 6아이의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를 기정한 것도 참 감사한데 또 기정받은 6아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다는 그 글귀도 참 감동스러웠습니다. 모두가 참 사랑했던 사람, 그리움했던 분을 분의 마음은 똑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날이 지나도 그리움은 크지만 가고 슬픔은 작아지지 않으니 얼마나 힘드십니까? 제 가슴 속에 그분의 폐가 숨쉬고 있고 기정천사님의 심장은 또 누군가의 가슴에서 뛰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생명을 선물로 받았지만 그 속에는 분명히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 사랑을 나누고 전하라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폐 수술을 받고 이제 방치 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났을 적에 제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기 수시가 막 꼽혀 있고 막 이렇게 한데 제가 또 숨 쉬고 있다는 데 있어 놀라고 그 다음에 제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내가 살 걸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네. 그리고 이제 폐가 이제 처음 이 시간 후에 느낌은 마치 텅 빈 돌판같이 폐 속에서 그릉그릉 소리가 났습니다. 그 그릉그릉거리는 소리 속에 아주 나지막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아내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호흡을 다 써서 다 사랑해. 그리고 저는 이게 또 선망정세인가 환상인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것은 다시 들렸고 그다음에 그게 제 마음으로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거기서 그냥 그 사람이 마지막에 아쉬워하고 너무나 슬퍼하는 그런 느낌이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등산을 하거나 운동하다 막 힘들면은 막 그때 지칠 때 제가 그분과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힘냅시다. 이렇게. 제가 이제 투병 생활을 7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수술하면 또 재활 기간이 많이 있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제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고 지켜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준 아내가 있습니다. 너무 이제 심신이 세양해지고 한계를 넘게 이제 저를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신경과 안면 근육에 연결된 어떤 신경계에 문제가 생겨갖고 눈을 자꾸 막 감기고 성대에까지 내려와서 말을 굉장히 못하고 막 힘들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참 제가 글을 쓰면서 보면은 제가 비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에게 생겨주신 그 천사와 저를 강해준 아내와 가족들 그리고 많은 친구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삶은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저에게 선물하신 그분을 생각하고 또 유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기정원에서 생명나눔 감사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장기 기정과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좀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족이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이 허락하신다면은 저도
여러분의 새 가족의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부르는 가옥문은 제가 12년 처음으로 폐소리화증 진단을 받았을 때 받고 병원 밖을 나왔습니다. 병원들에 눈이 여기저기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 눈을 보면서 내 생명도 저 눈처럼 녹아버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그때를 생각하며 이제 눈을 즐겨 불렀는데 어떤 보이지 않는 곳에 대한 어떤 그리움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사연과 노래를 들려주신 손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도 손 교수님처럼 2018년에 입문된 심장을 이식받았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2주 정도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였는데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 들어가게 되고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일어나서 보니까 제게 심장이 이식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당시에는 실감도 나지 않고 점점 드는 생각은 죄책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두 번째 인생을 살아나게 되었지만 어딘가에서는 별이 되고 또 그분의 가족들은 슬픔에 빠져있을 생각을 하니까 죄책감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손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생명의 소리 합창단, 이 생명의 소리 합창단은 기증을 하고 돌아가신 그 기증자의 유가족들, 그리고 우리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관계자분들, 또 의료기관에 종사하시고 계신 분들, 그리고 저와 같은 이식 수혜자들이 모인 세계 최초의 특이한 합창단입니다. 그 합창단에 한번 찾아갔는데 거기 계신 기스트 유가족분들께서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 어디에선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다. 라고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생각을 바꿔먹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2018년 5월 제가 이식받은 그 날이 두 번째 생일이라고 해서 제 원래 생일보다 더 성대하게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신 심장과 제가 속된 말로, 요즘 말로 케미라고 하죠. 케미스트리라고 하죠. 한 호흡으로 그 기증자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꽃씨를 퍼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8년부터 제 두 번째 생일에 기부도 하고 또 제 지인과 제 가족들은 그 두 번째 생일을 주신 기증자와 기증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면서 꼭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유가족분들이 분명히 그 슬픔을 제가 오롯이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슬픔을 함께 나눌 수는 없지만 어딘가에서 그분들의 사랑의 꽃씨를 가지고 두 번째 삶이 남아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